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횡설수설, 매국노 이완용을 옹호하려는 자들입니다. 우리나라가 현재 이 모양 이 꼴이 되어버린 것은 좌파들의 지속적인 역사 왜곡으로 국민들 대다수가 종북 좌파적 역사관에 빠져서 세상을 빨간 눈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수 우파가 이리 지리멸렬한 이유는 자칭 뉴라이트라 주장하는 좌파들 주류에서 밀려난 과거 공산주의자, 주사파, 사회주의자 떨거지들의 황당한 역사관을 보수 우파의 역사관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수 우파 국민들 대다수가 좌파들의 역사 왜곡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그에 대하여 적절한 대응책을 내어놓아야 한다면서 고민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멀쩡해 보이는 보수 우파 국민들이 뉴라이트들의 역사 왜곡에는 아무런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원래는 공산주의자로 노동운동의 젊음을 낭비하다가 경제학 교수로 일평생을 살았던 이영훈 교수가 갑자기 뜬금없이 이승만과 박정희를 팔아대면서 보수우파 역사학의 대부로 이름을 날리기 시작합니다. 그가 바라보는 역사관은 종북 좌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특히나 정규재 같은 사이비 보수는 물론이고 백모 박성현 같은 전향한 척하는 공산주의자들이 칭송해댄 관계로 정규재나 박성현의 방송에 푹 빠져있는 이들은 이영훈을 무슨 역사학의 대가쯤으로 인식하고 있기도 합니다. 종북 좌파질을 하던 자들이 어느 날 갑자기 뉴라이트라는 깃발을 내걸고 나타나서 종북 좌파들이 왜곡된 역사관에 대항하는 또 다른 왜곡된 역사를 들고 나타나서 그것이 올바른 보수 우파의 역사관인 양 설쳐대고 있다는 것이 현재 보수 우파들이 중심을 못 잡고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게 된 이유가 아닐까 합니다. 종북 좌파들이 친일파 사냥을 위하여 고종과 민비를 치켜 세우는 것과는 정반대로 뉴라이트들은 고종과 민비를 필요 이상으로 비하하면서 급기야는 을사오적들을 칭송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런 이유로 뉴라이트들이 좌파 역사학자들 사이에서 친일 역사관, 식민사관 등으로 비난을 받자 보수우파 국민들은 좌파가 비난하는 뉴라이트 역사학을 마치 보수우파 역사학인 양 착각을 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실상은 둘 다 좌파 역사관으로 좌파들 네 분일 뿐인데 어떻게 이름만 뉴라이트라 하면 갑자기 보수 우파가 되는 것인지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좌파들은 용어 선점 능력이 아주 탁월합니다. 종북 공산주의자, 주사파 등이 사실 변화를 추구하고 나섰다면 그들은 응당 자신들을 뉴 레프트라 규정했어야 맞는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 뉴라이트 운동은 기존 보수 정당이 보수답지 못하고 자꾸 좌클릭하는 것에 대항하여서 보수적 가치를 지키고자 하는 진정한 보수들이 주창하고 나온 것이었습니다. 물론 1960년대 미국 좌파들 사이에서는 뉴라이트 운동에 대비되는 뉴 레프트 운동이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젊은 시절 대한민국 정부를 부정하면서 북한의 정통성이 있다고 생각하던 것들이 어느 날 갑자기 뉴 레프트가 아닌 뉴 라이트라는 가면을 쓰고 보수 우파 국민들을 휘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만일 자신들을 뉴 레프트라 규정하고 좌파들을 개혁하고자 했다면 아마도 칭찬을 받을 일이었겠지만 좌파들이 뻔뻔하게 뉴라이트라고 가면을 쓰고 나타나서 설쳐댔는데 그저 앞만 보고 묵묵히 자신의 소임에 충실하던 보수우파 국민들은 그것들이 보수우파의 탈을 쓰고 대한민국을 말아먹으려는 좌파들이었다는 것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영훈 교수의 엉터리 역사관은 조선시대를 과도하게 비하하고 그에 반하여 고려시대를 과도하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원나라의 충성을 맹세하면서 조공하던 고려는 강인한 독립국가로 칭송하면서 명나라와 사대관계를 맺었던 조선은 속국이라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삐뚤어진 역사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우기기가 급기야는 고종의 무능으로 조선은 원래 망할 나라였고 이완용 등은 고종의 명에 따라서 을사조약을 체결했을 뿐 그들은 아무 잘못이 없다. 만일 이완용이 없었더라도 다른 누군가가 을사조약을 체결했을 것이다. 그러니 이완용을 비난하지 말고 고종을 욕하라 라는 개소리를 아주 당당하게 주장하는 것들이 뉴라이트 역사학에 심취한 것들입니다. 이런 논리는 현재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적절하게 인용이 되었고 김무성이 박근혜는 무능했고 탄핵은 자신들이 아니었어도 피할 수 없는 것이었다라는 개소리를 당당하게 짓거리고 정규재 같은 사이비 보수 우파들은 탄핵은 이미 지난 일이고 계속 떠들어봐야 손해이니 덮고 지나가자면서 보수우파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 중입니다. 보수우파 국민들의 절대적 지지를 받으며 집권한 박근혜 정부 초기부터 온갖 발목 잡기에 앞장섰던 김무성, 유승민 같은 쓰레기들이 감히 박근혜는 무능했다라 주장하고 있는데 도대체 얼마나 유능해야 작심하고 발목 잡는 것들을 뿌리치고 대한민국을 바로 이끌 수 있었을까요? 좌파들이 군부 독재라 매도하던 시절에는 최소한 여당 국회의원들은 정부 시책에 적극 협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야당도 아니고 여당에서 그것도 소위 말하는 친박이라 가면을 쓰고 있던 것들이 갑자기 앞서서 따르라 하면서 전진하던 박근혜 대통령 등의 총질을 해댔는데 그것을 막지 못했다고 무능하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유능한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철저하게 감시 감독이나 하면서 수틀리면 숙청하고 했던 김일성이나 김정일이 유능한 것인가요? 박근혜 대통령은 엄연히 법치를 가장한 무법 사기 탄핵의 피해자입니다. 그런데 범죄의 피해자를 무능하다고 범죄자들이 주장하는 것에 동조하는 이들은 진정 생각이라는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무능했다고 말하는 이들은 오죽 무능했으면 권력을 쥐고 있는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는가라고 말합니다. 범죄의 피해자들은 무능해서 피해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장소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되는 것입니다. 김무성, 유승민 같이 권력욕에 눈깔이 뒤집어진 것들이 미쳐서 날뛰는 것을 막지 못했다고 무능하다 할 수 있을까요? 전혀 죄가 없는 일을 아무 것이나 찌라시 몇 장 들고 나타나서 탄핵 소추를 하는 것에 우르르 찬성표를 던진 미친 국회년놈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것을 피할 수 있는 유능한 대통령이 있을까요? 탄핵 소추안이 미흡하다고 고치라고 코치하면서 자기들끼리 폭탄주 마셔가면서 그냥 탄핵시켜버려 라고 하는 법도 양심도 없는 헌법재판관들의 광란을 피해갈 유능한 이가 세상에 존재할 수 있을까요? 100번 양보하여서 인간 쓰레기 김무성이가 주장한 탄핵은 피할 수 없는 것이었다는 것을 이해한다 하더라도 그 피할 수 없는 선택을 했던 김무성 등은 자신들이 선택에 대한 책임도 피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죄를 짓는 사기 탄핵은 피할 수 없었는데 그 결과 나타난 종북 좌파에게 정권을 헌납하고 경제를 파탄내고 사회를 분열시킨 책임도 피하고자 한다면 말이 됩니까? 김무성 등 탄핵 세력과 그들을 옹호하는 정규재 같은 요설꾼들은 탄핵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대한민국보다 더 나쁜 상황이 되었다고 주장하고 싶은 것일까요?
물론 더 나빠졌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면 한번 되돌려 놓아 봅시다. 더 나빠지나 안 나빠지나. 지금부터 탄핵 세력들과 그 지지 요설꾼들은 대한민국의 시계를 2016년 12월 9일 탄핵 소추안 표결일로 돌려놓을 수 있도록 탄핵 무효를 위해 한번 노력해 봅시다. 지금 자유한국당이 100여 마리의 국개들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이유는 국회들 모두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무엇을 어찌해야 하는지는 상관없이 그저 다음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개판치고 있으니 당선될 수 있지 않을까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잘해서 당선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못해서 차선책으로 자기들에게 기회가 올 것이라 목 빼고 앉아서 나라 망해라를 외치고 있는 것이 어찌 보수 우파 국회의원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좌파들은 우파 정권이 들어서면 발목 잡아서 나랏일을 망치게 해서 정권을 탈취해 갔는데 보수 우파라는 것들은 좌파 정권이 알아서 넘어지고 깨지면서 망치고 있으니 손 안 대고 코 푼다고 너무 신이들 나 있어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한당 내부의 썩어 문드러진 것들을 도려낼 생각은 하지 않고 아무 일 없다는 듯 대충 붕대로 칭칭 안고서는 고름도 세월이 지나면 살로 변한다고 세뇌하면서 하루하루 오늘도 무사히만을 외치고 있는 한심한 모습입니다. 종북 좌파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폭주를 막는다면서 한 두 주 황교안 앞세워서 국민들 간보기 하고 다녔던 자한당 것들이 이제 다시 민생을 챙기겠노라 하면서 장외 집회 그만하고 원내 투쟁을 하겠다고 슬그머니 국회로 기어 들어간다고 합니다. 몇 주 해보니 힘들었던가요? 날씨가 점점 더워지니 야외 집회 접고 시원한 국회 의사당내로 들어가고 싶은 것일까요? 요즘 종북 좌파들이 자한당 것들이 꼴값을 보며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여당 때는 뭐 했냐 하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민생을 위하여 발의한 5만 경제개혁 법안들은 다 뒤로 밀쳐두고 헛짓거리들만 해대다가 결국은 자당 출신의 대통령을 아무런 죄도 없는 대통령을 탄핵질해댄 것들을 제대로 된 수권 정당이라 생각하는 국민들이 있을까요? 지금 아무리 문재양이가 삽질이 아니라 포크레인질을 해대고 있다 하여도 자한당이 현재의 모습 그대로 내년 총선에 나선다면 백석도 얻지 못할 것이라 장담합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탄핵의 진실을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탄핵당한 대통령을 배출한 한심한 정당이 탄핵에 대하여 반성도 하지 않고 그저 표 내놔만을 외치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게 표를 줄 중도층들이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차기 총선에서 민주당이 죽을 쓸 수는 있겠지만 민주당을 떠나가는 표심은 민평당과 정의당 혹은 바미당으로는 갈 수 있어도 결코 자한당으로는 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 되면 대한민국에는 극좌파 정의당, 좌파 더불어민주당, 중도 좌파 민평당 등 3개 좌파 정당이 국회를 장악하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앞날을 진정으로 걱정하면서 자한당을 지지하는 보수 우파 국민들에게 감히 주장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수 우파 정당이라 착각에 빠져있는 자한당은 간판만 보수 우파 정당이고 속 알맹이는 좌파나 사이비들이기 때문에 자한당에 투표하는 것은 민주당에 투표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신다면, 진정으로 좌파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고자 한다면 자한당이 아니라 진정한 보수우파 정당 대한애국당에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자한당은 100석이 있어도 대한민국을 위하여 보수우파를 위하여 아무것도 못하지만 대한애국당은 10석만 있어도 대한민국을 위하여 보수우파를 위하여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한당에 보내는 한 표는 그저 사라져버리는 쓸모없는 표이지만 대한애국당에 보내는 한 표는 좌경화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귀중한 한 표가 될 것이라는 것을 부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매국노 이완용을 옹호하려는 자들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